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신도시에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 신차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는 최고의 부동산 투자 방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9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발표됐는데 수입차 판매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위축과 연휴 등의 영향인데 최근에 수입차 판매가 감소한다는 것은 9월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산차 내수 판매는 9.5% 증가했지만 수입차는 작년 대비 3.9% 감소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입차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할인 경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BMW 같은 일부 고급 차종은 20% 가까이 할인해 주더라. 그래서 2년 만에 1,000만 원대 수입차 할인이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외제차 할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2년 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를 가보잖아요. 판교든 광교든 위례든 정말 흔하게 보이는 게 외제차였습니다. 특히 유치원 앞에 주차된 차량들 보잖아요. 공립 유치원 앞에 보면은 벤츠나 아우디나 BMW 이런 차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최근에 신형 수입차, 최근에 등록한 수입차들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원래 신도시는요,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을 구입한 당첨자들이 입주와 동시에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소비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상가들 보면 앞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좀 피해야 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대출을 받은 차주, 주택 당첨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어져요. 예를 들어 입주 당시에 내가 소득이 세후 300만 원인데 원리금이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5년 후에는 소득이 450만 원이 됐는데 원리금이 똑같이 100만 원이네? 아니 이자 상환을 좀 많이 하면서 더 줄어들었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든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집값은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광교의 대표적인 공공 분양이었던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가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입주한 지 9년 지난 시점에서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15.6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위례 지역의 공공 분양이었던 위례 롯데캐슬 2016년 1월에 입주했습니다. 분양가는 4억 5천이었는데 입주 5년 만에 14억 9천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자 분양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도 크게 부담이 없어졌는데 집값이 10억이 올랐네? 야, 그러면은 이번에 차 바꿔야 되는데 7천만 원 정도 투자 못하겠어? 아니, 왜 나만 사? 와이프도 하나 뽑아줘야지. 부부 각각 하나씩 뽑자. 특히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보유하는 가구는요, 1억 이상 차량 구입이 굉장히 흠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3사 말고도 포르쉐나 아니면 그 이상급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유치원은 대기가 넘어갑니다. 집값이 10억이 올라갔는데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그 정도는 자녀한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자, 이런 긴축은 자산 보유자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급등했던 집값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는 15억 6천까지 갔다가 10억 7천만 원까지 고점 대비 31.4% 하락했습니다. 자, 위례 롯데캐슬은 14억 9천에서 순식간에 9억 2천만 원까지 무려 38.2%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매값보다 전세값은 더 추락했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전세 보증금의 무서움을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은 올 1분기 때 급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한테 적어도 2억, 3억 돌려주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택을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드렸지만 갭투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가급적 겨울 만기를 피해라. 이번에도 그 주의사항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내 집 한 채로 10억 원 평가이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집값 하락과 늘어난 이자 부담의 이중으로 겪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소득이 늘어난 것도 있었지만 이자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졌는데, 야, 얘가 2%대에서 갑자기 7%로 올라가네? 자, 그래서 이자 부담이 다시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외제차 할부금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많은 1주택자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올라도 내 집이고 폭락해도 내 집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집이 오른다고 소비를 늘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주목받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탤런트 전원주 씨죠. 자,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은행에 금만 10억 원, 다시 봐도 놀라운 투자 노하우. 자, 전원주 씨는 어떤 비법이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큰 조정이 왔을 때 자산을 늘려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IMF 외환위기 때 상가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전원주 씨는 어떻게 기회를 잡았을까요? 자신의 소비를 절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안 쓰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이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주 씨의 재테크 철학은요,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쓰면서 느끼는 희열보다 원하는 자산, 갖고 싶어하는 자산, 선호도 높은 자산을 모으는 재미를 느껴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허세는 무조건 금지였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평가 가치가 올라갔지만 그것이 절대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정상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 계단을 오르듯이 천천히 올라가라는 겁니다. 참고로 전원주 씨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데가 은행과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주 가야 위기가 기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즘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 유튜브를 활용하시는데,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도 그만큼 자주 가시라는 거죠. 자, 올해 1월 달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결국 현장을 자주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초급매가 사라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고 바로 초급매를 계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자주 가셔야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싸다는 것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집값이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는 10억 7천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13억 7천부터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 롯데캐슬은 9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12억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값이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차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절약하며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막막한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답이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에서 분양 전략과 갭 투자, 재건축 재개발과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 상식까지 총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 3회 영상에서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